그러니까 61년도에 당시 소련하고 체결된 조서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여기에는 일방의 어느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경우에 네. 지체 없이 자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체결된 협정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이렇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자국법을 우선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이 조약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거기까진 맞아요. 네. 거기까진 맞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고 조약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고 동맹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고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자동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그냥 딴 나라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국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핑계로 네.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군사훈련도 하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북한도 북러 동맹이 있으니까 핵무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어요. 러시아 해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 이제 핵무기 가질 이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입니다. 네. 이거는 동맹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동맹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하면 안 돼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떨어진 걸 보니까 북한 말로 써 있는 미사일 조각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 군사 협력의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영변에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처음에 오,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러네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기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서 북한이 이 시점에 딱 필요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더 우려를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됐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유엔 헌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맞아요. 할 수밖에 필요할 때 없는. 갖다 쓰는 거네. 예. 헌장 51조라는 거는 자위권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공당하면 무력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개별적인 자유권뿐 아니고 집단적인 자유권. 동맹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